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아이고, 빨리 가야겠다. 아이고. 잠깐만 있어봐. 휴대폰이 어디다? 집에 누가 놔오네 이거. 잠깐만 있어봐. 비밀번호, 현관문 비밀번호가 뭐? 남편한테 전화해야겠다. 휴대폰이 안에 있잖아. 잠깐만, 뭐지 이거 나 요즘 왜 이렇게 자꾸 깜빡깜빡하는 거야 이거? 치매인가? 건망증? 어서오세요.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기운을 팍팍 전해드리는 브라보 청춘클럽의 클럽지기 시연이 김입니다. 우후! 자, 오늘 주제는 바로 치매인데요. 나이 들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치매라고 하죠. 브라보 청춘클럽에서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국제치매예방협회 회장이자 치매 예방 트레이너 신연자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는요, 정말 치매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근데 치매 예방 트레이너, 치매 네. 예방 강사 이런 게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선생님 뵙고 그러셨어요?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네.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이제 치매 인구수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는 들으셨죠? 그렇죠. 이제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네. 늘어날 수밖에 없죠.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치매라는 것도 들어보셨나요? 저도 벌써 아직 어린데도 생각할 네.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두려워만 하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예방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예.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치매가 멀리 보낼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떤 활동으로 생활 습관을 바꿔 갈 수 있는지를 교육을 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치매가 예방이 되냐 하는 거거든요. 예방됩니까? 어떤 사람은 뇌가 한 개가 망가졌는데 네. 내 몸에서 곧바로 그 증상이 치매 증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10개가 망가졌는데도 내 몸에서 치매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치매 예방 교육을 하는 거는 뇌 노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가 치매 예방 교육이 아니라 내 몸에서 뇌 노화는 20대 중반부터는 누구나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자, 알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가 망가지면 곧바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10개가 망가져도 내 몸에서 치매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분이 있다. 우리 교육은 10개가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교육이지 네. 이게 뇌가 망가지지 않게 하는 교육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렇게 그 수녀원에 있는 수녀들이 활동했던 것들을 보면은 뇌가 알츠하이머 말기 수준까지 수축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서는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처럼 우리도 생활 습관을 치매가 예방이 될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 간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뇌가 손상이 될 수는 있으나 네네. 충분히 어떤 활동을 통해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있다. 네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치매 예방을 하는 교육을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군요. 네네. 저희가 사실 이 치매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하고 좀 무서워도 하고 두려워도 하는데 사실은 치매가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냥 깜빡깜빡하고 기억을 좀 잃는다? 이 정도밖에 잘 몰라요. 자세하게 치매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정상적이셨던 분들이 어떤 뇌 노화라든가 아니면 뇌 외부 요인에 의해서 뇌 두부 손상을 했다든가 뭐 중독이 됐다든가 감염이 됐다든가 여러 가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일상생활을 혼자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치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치매가 어떤 그 병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들이 혼재해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의 이름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또 잘 모르는 분들은 이 알츠하이머하고 치매가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실 따져보니까 알츠하이머 역시 어떤 이 치매를 유발하는 증상 중에 하나인 거고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알츠하이머 같은 치매가 발병되게 되는 증상들 여러 가지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많이 알고 계시네요. 네, 조금 그래도 무서워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보통 분들은 치매는 알츠하이머다로 딱 단정을 지어버리는데 그렇죠. 치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치매의 발병 요인은 70가지에서 많게는 100가지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류가 있는데
치매의 종류를 보시면 퇴행성 치매라든가 예. 혈관성 치매, 감염에 의한 치매, 뭐 중독에 의한 치매, 기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생긴 치매의 종류가 있는데 네. 퇴행성 치매 종류의 하나가 알츠하이머 치매거든요. 퇴행성 중에 하나가 네, 알츠하이머다. 퇴행성 뇌 노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퇴행성 치매를 보시면은 알츠하이머, 파킨슨, 네. 루이소체 치매라든가 이런 종류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인데 왜 보통 사람들은 네. 치매가 알츠하이머다라고 생각을 하냐? 예. 치매 종류 중에서도 알츠하이머 환자 수가 보통 50%에서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치매는 알츠하이머를 이야기하는구나라고 네. 생각을 해버리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종류에서 잠깐 이야기했을 네. 때 외부 두부 손상에 의한 치매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 지금 미국에서는 10세 이하한테 헤딩을 못하는 게 법으로 정해졌거든요. 헤딩을요? 네. 어. 그래서 의사들이 문진을 왔을 네. 때 치매에 걸려가지고 오시면은 네. 혹시 어렸을 때 머리를 다친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어렸을 때 머리를 다쳤던 거가 그때는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네. 나이 들어서 네. 이렇게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오. 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네. 미국에서는 10세 이하 어린이들한테 축구할 때 네. 헤딩을 못하는 거를 법으로 정하는 거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렇게는 안 하죠. 그렇다면 10세 이후에는 크게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 제가 한 20세 때 한번 머리 다친 적이 근데 네. 두부 손상하는 거는요. 10세 이하, 20세 이상 네.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나이 때 60대, 70대도 머리를 안 다치는 거는 네. 가장 중요해요. 네, 여기서 사연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시 고민동에 사는 육회한이라고 합니다. 요즘 저희 엄마 때문에 걱정이라서 이렇게 사연을 보냈어요. 저희 엄마는 이제 60세밖에 안 됐는데 자꾸 깜빡깜빡해요. 그냥 나이가 드셔서 그런 건가 했는데 얼마 전부터 너무 증세가 심해지셨거든요. 젓가락질이 서툴러져서 밥 먹을 때 계속 흘리시고 집 비밀번호를 까먹으셔서 한참 동안 집 앞에 서 계신 적도 있어요. 가스불도 켜놓고 그냥 외출한 적도 있어서 엄청 위험했던 적도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치매 초기 증상인가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아주 안타까운 사연이죠. 네. 60세면 젊으신 거죠. 그렇죠. 누님이세요. 60세면. 젊으시죠. 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60세 이후에 걸리는 치매는 노인성 치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65세 이전에 걸리는 치매를 철호기 치매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제가 이 사연을 봤을 때는 네. 이분은 저희가 이제 철호기 치매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초록이 치매요? 네. 이제 치매가 빨리 왔다라고 해서 아. 65세 이전에 걸리는 치매는 네. 철호기 치매인데 네. 철호기 치매는 무서운 게 네. 노인성 65세 이후에 걸리는 치매는 진행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네. 증상들이 천천히 나타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철호기 치매 같은 경우에는 진행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증상들도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고 악화되는 거가 많이 나타나서 네. 사망 원인도 철호기 치매는 치매로 인한 사망일 경우가 많고요. 나이가 들어서 걸리는 치매는 네. 다른 병이 치매가 걸리는 병이 진행되는 네. 기간이 5년에서 20년 동안 네. 걸리다 보니까 다른 그 사이에 질병으로. 다른 질병이 폐렴이라든가 네. 폐결핵이라든가 네. 영양실조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와가지고 사망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런 60세다 보니까 진행 속도가 워낙 빠르시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봐도 당연히 치매 네. 증상인 거죠. 치매가 네. 맞고 더 네. 위험하다. 네. 좀 빨리 찾아오신 분들은 몇 네. 살 때부터 치매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어린 나이로는 네. 28세까지 나와 있는 거가 있고요. 네. 보통 철호기 치매는 40세에서 65세 사이에 많이 나타나는 치매라고 해요. 40세부터도. 네, 요즘 또 철호기 치매가 많이 느는 이유가 네. 혹시 수연 씨 술 드시나요? 자주 먹거든요. 자주 저 근데 드시면, 관심이 많아요. 자주 드시면 특히 네. 조심해야 될 거가 네. 요즘 철호기 치매 환자 수가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알코올 중독에 의한 환자 수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네. 중독자들은 네. 또 약간 다른 치매보다 더 무서운 게 네. 전두엽이 망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행동을 굉장히 그 술 마신 사람의 네. 행동 아시죠? 네. 그런 행동들을 평생 동안 하고 살아야 되니 얼마나 이게 주변에 사람 다 떠나가겠네요. 네네. 네. 술 될 수 있으면 자제하시고 네. 또 요즘 또 연말이라 해가지고 네. 술 많이 드시는 것들도 네. 아마 많이 줄이셔야지 네. 치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렇다면은 치매가 걸렸을 때 특히
초록이 치매에 걸렸을 때 네네.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 어떤 증상들 좀 많이 보일까요? 그 치매 지금처럼 환자들. 예. 약간의 이제 이렇게 기억력이 가물가물한다던가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보통 성격이 개빡해지고 아이고. 어떤 일을 하는데 네. 실행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 전두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네. 많기 때문에 네. 약간 더 무서운 치매라고 보시면 되고 초록이 치매 같은 경우는요 네. 거의 90% 이상이 아마 가족력을 타고나신 분들이 초록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으세요. 다행히 저희 집에는 네. 치매가 없다면. 다행이십니다. 네네. 하지만 네. 그렇지만 오늘 네. 저희 이제 선생님과 또 그 네. 초록이 알츠하이머 치매하고는 다르게 네. 알코올성 중독도 네. 초록이 치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술을 자제하시는 거고. 네, 오늘 네. 선생님과 좋은 시간 네. 많이 배워서 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건망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깜빡깜빡하고 저도 그렇지만 가끔씩 그럴 때 있거든요. 네. 이 건망증, 치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점은 어떤 거냐면 네. 치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약속을 했는데 네. 약속한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약속한 자체를. 네. 그런데 건망증은 네. 약속을 했는데 잠깐 그거를 잊었다가 친구가 너 왜 안 왔어? 그러면 맞다 깜빡했다라고서 생각을 하면 건망증인 거고요. 네. 치매 같은 경우에는 왜 안 나왔어? 그러면 무슨 소리야? 무슨 약속했어? 네. 이렇게 물어본 경우에는 네. 치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네. 치매와 건망증이 다르긴 하지만 네. 저는 이것 때문에 치매 환자 수들이 늘어나는 하나의 역할을 하지 네.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치매와 건망증은 다르는데 네. 뭔가 잘 생각이 나지 않아.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아. 네. 그러면 이건 치매 아니야. 건망증이야 라고 자꾸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를 해버리니까 이게 정말 치매 초기였을 수도 있는데 네. 그거를 방심하고 넘어가서 그 치료 시기를 놓쳐서 치매가 진행돼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망증이 심하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집중을 안 했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죠. 내가 치매에 안 걸리려면 집중을 해서 뇌를 계속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집중을 하지 않다 보니까 네. 결국은 치매에 갈 확률도 높아진다는 거죠.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내가 네. 건망증이 좀 심하다, 깜빡깜빡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 네. 충분히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네. 활동 하나하나를 전부 다 알려드릴 거니까 네. 여기에서 알려드리는 활동을 네. 내가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치매를 멀리 보낼 수 있는 좋은 네.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 점만은 꼭 기억하세요. 네. 자,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치매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네네. 치매 자가 진단, 대한치매학회의 내용 가지고 좀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판단력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취미나 활동에 대한 관심이 저하됐다. 세 번째, 같은 질문이나 이야기를 반복한다. 네 번째, 도구나 가구 사용이 서툴러졌다. 다섯 번째, 정확히 몇 년도인지 몇 월인지를 잘 모른다. 여섯 번째, 복잡한 재정 문제를 다루기 어려워졌다. 계산이 어렵다. 자, 일곱 번째, 약속을 기억하기 어렵다. 여덟 번째, 사고력이나 기억력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자, 이렇게 8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저는 뭐 딱히 그렇게 뭐 있는 거진 않아요. 약속을 깜빡할 때가 있거든요. 잊어버릴 때 있어요. 술 네. 먹고 한 약속들은 자주 있는데 그렇게 술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그렇죠. 반복되는 네. 거란 말씀. 지금 아직 젊으시니까 네. 술 마셔도 깜빡하지만 네. 나이가 조금 지나잖아요. 네. 네. 이제 이 깜빡깜빡하는 횟수가 늘어가지고 이제 더 심각한 상태가 되죠. 그렇죠. 저도 술자리에서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좀 많이 먹은 다음에 약속이 되다 보니까 기억을 잘 못할 때가 있어서 요거는 치매 아닌 거죠. 치매 갈 확률이 높아지죠. 높아지는 거죠. 네. 주의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밖에 치매로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이 있다면 네. 어떤 것들이 이제 있을까요?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인지기능 저하가 가장 먼저 나타나죠. 네. 사물 이름이라든가 사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럴 경우 누구였더라 네. 아니면은 내가 멸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해야 되는데 멸치라는 단어만 생각이 나지 네. 않고요. 네. 그 있잖아 칼슘 많이 들어가는 생선, 네. 된장찌개에 넣는 거, 네. 물고기 조그만 거, 네. 볶아 먹기도 하는 거 이것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멸치라는 단어만 생각이 안 나요. 네. 이런 것들도 나이가 들면 다 그래가 아니라 네. 내가 뇌에서 뭔가가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방심하지 말고 네. 열심히 치매 예방 활동을 하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활동 중에 한 가지가 밖에 나가가지고 익숙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 있죠. 익숙한 잃어버리는 길인데. 거,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내가 계산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네. 계산을 잘 하셨던 분이 갑자기 슈퍼에 가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엉뚱하게 돈을 지불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치매 증상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어떤 행동을 실행증이 나타나는 경우인데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를 스스로 할 수가 없고 네. 옷 입는 것도 갑자기 이상하게 옷을 입게 되는 그런 경우 있죠. 네. 그다음에 실인증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중기라든가 말기 정도 되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 네. 그때는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의 얼굴을 잊어버린다든가 네. 아니면 그 가족들의 얼굴까지도 기억을 못하는 경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도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고 원인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네. 나타나는 증상들도 다른 질병에 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사실 치매라는 것이 약간 의심이 되기 시작하면 무섭기도 하고 네. 인정하기 싫기도 하고 뭐 그럴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치매가 의심된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그 의심되는 거가 네. 누가 의심이 되냐가 중요한 거죠. 본인이 내가 치매인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네.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나한테 당신 치매인 것 같아 네. 의심하는 거 어떤 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네. 만약에 내가 나 치매인 것 같아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은요. 네. 아직 치매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은 왜냐면- 건망증이 좀 있는 정도, 심한 정도? 건망증이 심하기 때문에 내가 치매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경우가 네. 있고 치매 환자들은 거의 내가 치매라고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치매인 것 같아요라고 했을 네. 때는 일단 그분한테서 어떤 행동들이 이상 행동을 했기 때문에 치매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럴 때는 보건소에 모시고 가셔가지고 검사를 받는 거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고요. 네. 보건소에서는 이제 60세 이상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무료로 치매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 검사를 받으셔서 거기에서 점수가 조금 낮게 나온다든가 했을 때는 또 이런 치매 거점 병원들이 있어요. 네. 그럼 보건소에서 추천해주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진단을 받으시면 그냥 보건소를 거치지 않고 병원에 가시는 것보다 병원에서 가라고 했을 때 진단이 나은 상태에서 가면은 의료비도 전락되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그런 혜택까지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60세가 넘어가면 나 치매였을 때만 가는 게 아니라 네. 의무적으로 내가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나는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치매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 85세 이상 인구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치매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게 통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치매는 사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 가족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매를 대할 때, 치매 환자를 대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라든지 네. 기억하고 있어야 될 점 있을까요? 네. 근데 치매 환자라는 거는 일단 인지 기능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치매 환자로 나오는 거죠. 판정이 됐던 거죠.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일반 정상적이신 분들하고의 같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이 인지 기능이 떨어지신 분한테 이거는 잘했어요, 이거는 잘못했어요, 이건 틀려요, 맞아요를 이야기를 해버리면 시시비비를 따지면 이 어르신들은 이게 더 화가 나가지고서 악화될 확률이 높거든요. 혹시 나 이제 밥을 금방 점심 식사를 드셨는데 나 밥 안 먹었다, 밥을 잘라 이렇게 하는 사례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그럴 경우는 거기서 아까 12시에 드셨는데 왜 이거 또 밥을 달라고 하냐고 따지면은요. 이게 더 화가 나가지고서 나 밥 주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저런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드라마에서 많이 봤어요. 네네, 그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네, 그럴 경우에는 죄송하다고 제가 깜빡하고 점심 식사를 준비 못했다고 잠시만 기다리시라고 제가 빨리 준비해서 드리겠다라고 하고요.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게 해주시면 그걸 잊어버리시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이런 행동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어떤 활동을 할 때 이렇게 행동이 빨리빨리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도 조금 가족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시면 상태가 악화되기보다는 조금 더 지연된다든가 호전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가족분들이 많이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두뇌 훈련법. 이거 빨리 배워봐야 돼요. 궁금해 죽겠어요. 아까부터 빨리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이번 두뇌 훈련법은 다른 분이 아니라 제가 수연 씨를 위해서 특별히 2가지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집에 가셔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건가요? 매일매일 하셔도 되고요. 생각날 때마다 우리 뇌를 계속적으로 활성화하는 거기 때문에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하는 이 손 운동법은 양쪽 뇌가 따로따로 움직이게 하는 자아내 우뇌가 따로따로 움직여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동작이거든요.
왼손 엄지. 네, 엄지. 왼손. 아, 왼손. 네. 저 벌써 그렇죠. 문제가 지금 있는데요. 긴장하셔가지고 네네네. 자 오른손 애지. 접고. 새끼 접고. 오른손 엄지. 왼손 애지. 아, 접고. 네, 왼손 네, 오른손 네. 접고. 오 잘하시는데요? 동시. 아, 이 정도 이게 동시. 저는 괜찮은데요. 동시. 동시. 야, 이게 동시. 빨리 걸렸네. 동시. 이게 빨리 할 거. 여보세요는 말고 여보세요는 안 되고. 이게 자, 빨리 할 거려주네요. 아, 빨리빨리 해서 집중을 하게끔 해야 되죠. 천천히는 누구든 다 하시겠죠. 자, 이거는 집에서 생각하셨다가 한번 네. 해보시고요. 네. 다음에 또 한 가지 아, 이게 더 지금 혼자 하다가 가르쳐드릴게요. 나 바보인가 싶을 것 같은데. 자, 이거 바보 헷갈리네. 아닌 걸로. 네네네. 자, 왼손 V, 왼손 V. 오른손 가이. 아, 또 어려운 거 나왔네요. 접고. 오른손 V, 왼손 가이. V, 가이. 벌써 접고. V, 가이. 잘하시는데. 동시. 지금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동시 해주시면 돼요. 이거 근데 연습 지금 많이 잘 해서- 되시나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네. 근데 우리가 치매 예방 교육을 하는 이유가요. 네. 잘한다고 해서 치매 네. 예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게 가장 많은 효과를 보는 그래요? 내가 지금 잘 안 될 때 잘 하려고 집중을 하셨잖아요. 네. 이때 우리 뇌가 가장 많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지금 저뿐이 아니라 뭐 작가, 저기 다들 지금 손가락 네. 난리가 났어요. 네. 막 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네. 저는 지금 잘 됐잖아요. 네. 저는 지금 뇌가 활성화가 안 돼요. 아, 그러면 안 되는 네. 거예요? 차라리 저희가 그래서, 낫군요. 그렇죠. 이제 네. 나은 건 아니고요. 나은 건 아니고 네. 일단은 치매 뇌를 활성화하는 활동을 지금 가장 많이 하신 거고 네. 그런 것들처럼 치매 예방 교육은 네. 우리가 익숙한 거를 하는 것보다 네. 잘 안 되는 거를 하려고 노력할 때 가장 뇌가 활성화된다라고 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통해서 뇌가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네네. 좀 이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렇게 즐거운 시간 나누고 있는데 안타깝게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시간만 많다면 제가 뭐 새끼 손가락부터 해서 뭐 손가락 다 하고 뭐 돌리고 막 할 텐데 네. 시간이 없다는 점이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선생님 모시고 치매 예방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니까요. 앞으로도 빠지지 마시고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원이 킴의 오늘의 픽! 오늘 제가 선택한 내용은요. 보건복지부 치매 예방 10대 수칙인데요. 여러 전문가가 모여서 만든 수칙인 만큼 정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을 바쁘게 움직이세요. 평소 사용하지 않는 손을 사용해서 치아 닦는 것도 좋고요. 두 손을 사용해서 바느질, 단추 꿰기, 악기 연주 등 활동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머리를 쓰시는 겁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계산하기, 신문이나 책 읽기, 일기 쓰기 이런 활동들이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금연. 그리고 과도한 음주는 금지입니다. 흡연은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혈관성 치매의 발병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또 과도한 음주는 뇌세포를 파괴시켜서 기억력을 감퇴시킨다고 합니다. 또 이 음주는요, 치매의 원인인 고혈압, 당뇨병 등의 발생 위험 원인이 된다고 하니까요. 꼭 줄이시는 게 좋겠죠? 행복한 인생의 길라잡이 브라보 청춘 클럽.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린 브라보 청춘 클럽.